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셨죠? 이제 어떤 게 좋은 사주고, 어떤 게 좀 안 좋은 사주인가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리학에서 적용하는 공식을 바탕으로 한번 이제 나쁜 사주와 좋은 사주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좋고 나쁜 사주 구분은 어떻게 할까? 일단은 나쁜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좋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수천만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내가 비견이죠. 나의 주체가 비견입니다. 근데 이 주변을 보세요. 관이 있죠. 편관이에요. 근데 편관. 일지도 편관일치고 시지에도 정관이 있고 관이 4개나 됩니다. 일단은 이 관의 속성은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나를 컨트롤하는 게 관의 속성입니다. 그럼 관이 많으면 어떨까요? 그냥 쉽게 물어볼게요. 관이 많으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를 강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럼 좋을까요, 이게? 그러면은 이걸 막으려면 식상이 있어줘야 됩니다. 식신상관이 있어줘야 되는데 없어요, 여기는. 그죠? 하나도 없죠. 지장간에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지장관을 논하기 전에 일단은 원국 위주로 본다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견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재성이 있어가지고 재생관 되면서 관이 더 세집니다. 물론 여기 겁재가 하나 있지만 이거는 이제 크게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살면서. 왜냐면 초년의 어떤 겁재이고 이 겁재가 있더라도 이 기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위치상도 그렇고. 이 식상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데 없어요. 하나도. 근데 대세운에서도 식상을 못 만나면 어떡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몸도 아플 수 있고 요수지명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사주 유형은 아주 운이 좋지 않게 흐릅니다. 만 가지 고통을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년부터 예를 들어서 또 관으로 간다, 재성으로 간다 이러면 안 되고 식상으로 가면 괜찮습니다. 식상으로 가면은 그래도 이 관의 힘이 많이 세지만 그래도 컨트롤이 될 수가 있어요. 식상 여기 하나만 있더라도 특히 월주에 있더라도 있었으면 또 이가 달라지는데 재관으로 간다. 이 대운이 그러면은 환장하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식상으로 가져야 된다. 해소를 해줘야 된다. 첫 번째 경우. 그러면은 좋은 경우를 볼게요. 좋은 경우. 좋은 경우를 보면은 그냥 대표적인 경우예요. 일단은 그 주요 10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인이 있죠. 그 정인이 있고 정인이 비견을 생활주잖아요. 비겁을 겁재 비견을 생활주고 일단 나의 힘이 괜찮습니다. 비겁이 이렇게 또 천간에 뜨고 겁재도 이제 연천간에 있고 아니, 시천간에 있고 그래가지고요. 거기가 비겁이 식상을 생활주죠. 죄송합니다. 이게 식신인데 제가 식상이라고 썼네요. 식신입니다. 식신 상관을 생활해주고 식상이 현재를 생활해줍니다. 그 재성이 관을 생활해주죠. 관이 또 인성을 생활해줍니다. 이 상생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구조는 물론 이 글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한자가 어떤 거냐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잘 삽니다. 잘 살아요. 잘 사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업적으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돈을 번다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그리고 뭐 자식도 이제 자식운이라던가 부인은
또 식신운이라 또 괜찮고요. 그리고 인성, 조상운도 괜찮고 다 괜찮은 사주예요. 딱 큰 놈 잡을 데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시를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제왕절개를 해서라도 좋은 시를 받아서 태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쁜 운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세운에서 어떤 운을 만나도 괜찮고 딱히 그 합되는 부분만 좀 조심하면 대세운에서 이제 합이 어떻게 되냐 좀 운기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런 사주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인생이 평탄하거나 평탄함 이상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위의 사주는 하락세일 확률이 높고요. 일단은 원국으로 봤을 때 그리고 대운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사주는 첫 번째인 경우는 대운이 식상으로 계속 흐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재생관으로 흐른다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 관에 눌려 있으면 성격이 어때요? 사람이 사회 나를 통제를 잘 하려고 하지만 그 나중에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항상 눌려 있기 때문에 성격이 내내 하다가 어디서 감히 딱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성격이 그렇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관에 눌려 있으면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주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제 발생은 사주부터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 사주도 흠잡을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또 괜찮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고 마인드 컨트롤도 괜찮고 특히 이제 또 식상 생재형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것도 문제도 없고 또 관운도 좋고 그리고 조상운도 좋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평탄하게 흐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고 나쁜 사주는 이제 제가 단적인 어떤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그 자기 사주랑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충이라던가 합 그리고 지장간 이런 얘기는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안 드렸는데 그거 지장간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냐에 따라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고 나쁜 사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다음에도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